어느 날 북한에서 드라마를 좀 보기 시작하고 장마당 시장경제 들어오고 부를 축적한 사람 생기니까 네. 잘 사는 집의 대문이 철문으로 바뀝니다. 문짝이죠. 원래는 다 나무였어요. 네. 좀 있는 집이 저희 집 같은 경우가 합판. 그걸로 저희 아버지가 탁 했는데 어느 날 이 문짝들이 철문으로 바뀌는 집이 있습니다. 오, 왜요? 도둑이 안 들고요. 철문 딱 닫아놓으면 안에서 내가 맛있는 거 해먹어도 냄새도 안 나갑니다. 누가 이렇게 자꾸 감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들킬 일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드라마를 볼 때 소리가 안 나갑니다. 그렇죠. 네. 조용히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따끈따끈한 세상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상 보고서 시간. 안녕하세요. 저는 MC 이하영입니다. 오늘은 북한 소식을 전해주실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상연구소는 처음이시잖아요. 연구하는 데입니까? 처음 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요군으로 군 생활을 했고요. 제대한 이후에 대한민국으로 탈북해서 현재 15년 차 되어가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이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15년 차이신 거예요? 세월이 빨리 가네요. 와. 그러면 여장교 출신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후에 직후와 지금의 삶도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처음엔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해서 서점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는 사실 서울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요만 들렸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제가 어느 날 대한민국 초등학생들 또 군인들 앞에서 강의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북한에 제가 군 생활했던 이런 군 실상들 또는 북한에서 살았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런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제가 듣기로는 이제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보셨다고 들었어요. 북한 여장교셨는데. 사실 항해남도 해주에서 제가 통신을 할 때 군에서 쓰던 통신기재하고 정찰 나간 정찰병하고 통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얘를 아무리 우리가 오늘 220에서 만난다 안 나와요. 기재가 너무 낡아서. 그럼 대한민국은 머루수 부호 자체를 안 씁니다. 네. 완전 이 업그레이드 된 이 통신 장비 쓰는데 북한은 아직도 그 옛날 재래식 소련에서 들어온 거 쓰다 보니까 얘가 정찰병이 안 나와서 주파수를 돌리고 하다 보면 꼭 대한민국 KBS 방송이 잡힙니다. 아, 그 영화에서 보던 그런 장면이네요. 이렇게 돌리다 보면 막 라디오 나오고 네. 한국 음악 나오고. 나오죠. 아, 진짜 그런가 보네요. 네, 딱 들으면 뭐 트위스트 그때 그 노래를 알았거든요. 그 노래가 나와요. 흥얼거리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좋아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얼굴은 막 심각하게 있는데 귀로는 트위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중독성 있으니까 또 네. 한국 노래가. 그러면서 뭔가 이렇게 막 세밀하게 막 이렇게 고심하면서 정찰병을 찾는 것처럼 하지만은 귀로는 대한민국 뉴스 듣고 날씨 듣고 노래 듣고 이런 상태에서 제대해서 가니까 여동생이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 선생님을 했습니다. 근데 학부형들이 뇌물로 줘요. 드라마를. 뇌물로요? 네, 뭐냐면 선생님하고 나는 통하는 사람. 아. 그다음에 드라마를 좀 만지는 사람은 나 좀 돈 좀 있고 이 드라마를 봤을 때 뒤를 봐줄 백도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학병이 와서 선생님 뭐 이렇게 하면 네. 그걸 절대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가지고 와서 보는데 처음에는 이게 DVD 놓고 봤어요. 딱 보다가 저희 아버지가 보면 안 된다. 아빠는 안 본다. 근데 저희는 보죠.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귀로 듣지 않았을까? 네,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궁금하거든요, 다음 스토리가. 근데 저희 아버지 안 궁금한지 다음날 오니까 부엌 아궁이에 CD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또 구해서 보셨나요? 또 혹시? 봤어요. 네. 혹시 어떤 드라마를 보셨어요, 그때? 올인이란 드라마가 제일 기억에 남아요. 올인. 네, 이병헌이가 나오는 올인 드라마 보면서 그 영락 없는 이병헌이 카리스마적인 얼굴이 북한 군에 가끔 보이는 특수부대 군인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카리스마가. 그래서 굉장히 잘생겼다 이렇게 봤고요. 그냥 인간미가 많이 났고 제일 궁금했던 것은 위풍당당 그녀라는 배두나가 나오는 네. 드라마인데 딱 보면서 배두나가 이붓딸이고 김혜숙이라는 그 아줌마가 배두나를 이게 천대하는데 우유를 엄마가 탁 던져주고요. 아침에는 얘가 그 천대 받으면서 학교 가는데 너무 행복해해요. 급식 먹으러 애들이 막 뛰어가고요. 엄마 나왔어 하고 신발 쫙 벗어 던지는데 신발장에 하얀 운동화들이 있는데 저 대한민국 분명히 못 산다 그랬는데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이면 우리가 구해줘야 된다고 군대 갔는데 저게 지금 뭔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탈북하기 전에는 넌 어느 별에서 왔니? 그거 다 섭렵하고. 드라마를 많이 보셨군요. 네. 이렇게 북한 분들이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신다는 얘기를 늘 전해 들어요. 네. 그럴 때마다 이거 하나면 전 세계 콘텐츠를 다 볼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이런 게 있습니다. 바로 VPN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생소합니다. VPN이 북한에는 사용이 불법일 것 같은데 북한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VPN을 사용을 해요. 이 VPN이 해외여행을 가면 한국 드라마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이 VPN으로 접속을 해서 한국 IP로 그걸 볼 수가 있거든요. 휴대폰에 까는 거예요?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VPN을 활용하면 볼 수 있고 뭐 개인정보 보호 기능도 있고 그런 거예요. VPN이 서프샤크 VPN은 온라인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그리고 IP 주소도 보호를 해줘서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휴대폰에 깔면 그 나라 나가면 그 나라 IP로 바뀐다는 거네요? 그렇죠. 북한도 가능할까요? 아마 북한은 안 될 거예요. 돼야 되는데. 특별히 서프샤크 측에서 우리 세상연구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주소가 나가고 있어요. surfshark.com/월드랩에 접속을 하시면 서프샤크 VPN 4개월을 추가로 이용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링크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도 저희가 적어드렸으니까요. 여행 계획이 있으시거나 혹은 VPN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서 네. 한번 써보고 홍보 좀 해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요. 해외 요즘 많이 나가니까. 맞아요. 해외여행 많이 가시죠. 확실히 대한민국은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 맞아요. 너무 많이 나와. 북한 당국에서 한국 드라마를 못 보게 좀 막잖아요. 그쵸. 근데 들키지 않고 보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여러 가지가 있죠. 오. 가장 첫 번째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됩니다. 네. 주로 경찰 마누라면 더 좋아요. 경찰 마누라는 들어와서 남편이 자기 마누라를 잡아갈 일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는 경찰 마누라가 날새 엄마라고 있었어요. 네. 네, 우리가 그냥 날새 엄마 그러면 전화 딱 들으면 누가 도청을 해도 날새가 누군지 이름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날새 엄마 만나서 봤고요. 어느 날 북한에서 드라마를 좀 보기 시작하고 장마당 시장경제 들어오고 부를 축적한 사람 생기니까 네. 잘 사는 집의 대문이 철문으로 바뀝니다. 문짝이죠. 원래는 다 나무였어요. 네. 좀 있는 집이 저희 집 같은 경우가 합판. 그걸로 저희 아버지가 탁 했는데 어느 날 이 문짝들이 철문으로 바뀌는 집이 있습니다. 오, 왜요? 도둑이 안 들고요. 철문 딱 닫아놓으면 안에서 내가 맛있는 거 해먹어도 냄새도 안 나갑니다. 누가 이렇게 자꾸 감시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들킬 일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드라마를 볼 때 소리가 안 나갑니다. 그렇죠. 네. 조용히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북한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문짝이 바뀌는 걸 보고 이게 세상이 바뀌고 있구나. 그렇네요. 나무짝이 철문으로 바뀌는구나. 근데 요즘은 좀 많아지지 않았을까요? 요즘은 거의 다 바뀌었고요. 자동키로. 오, 진짜요? 네. 북한에도 자동키가 있어요? 예. 자동키로 바뀌었고요. 우와. 대문이 있는 집에는 뭐로 바뀌었냐면 여기다가 그 3볼트 전류 같은 것을 연결을 해서 네. 누가 와서 대문을 딱 건드리면 집안에서 때랭때랭때랭 소리가 나게 이런 것까지 생겼었어요. 약간 나름의 보안 시스템이네요. 맞습니다. 도둑놈이 너무 많거든. 아, 그렇군요. 북한군은 다 도둑놈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셨으니까 북한에서 예.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 대한 판타지 이런 게 생긴 게 있을까요? 이게 최근에 이렇게 북한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도 그쪽에 가족 친척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꽃보다 남자를 그렇게 좋아합니다. F4 나오는 북한에 F4가 있습니다. 꽃보다 남자를 본 애들은 다음날 F4가 형성이 됩니다. 그다음 머리에 무스를 딱 바르고 가고 하면 너도 봤구나 꽃보다 남자를. 그리고 어느 날 이 드라마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북한의 MZ세대 여성들 속에서 헤어스타일이 바뀝니다. 네. 제가 미용실 가니까 머리 깎아주는 사람이 앞머리 내리실래요? 그래요. 그리고 직발. 요 직발이 한국에서 매직. 그래서 절대 20대 그 여성들이 파마를 안 합니다. 옛날은 20대도 다 파마하고 막 이랬거든요. 네. 다 매직. 이런 스타일로 스타일도 바뀌고요. 말하는 것도 바뀌고. 네. 어느 날 그 경찰에 이렇게 글 쓰러 가니까 경찰이 앉아서 드라마를 봤나 봐요. 네. 서현동무 밥 먹자요 하는데 요를 하시는구나 경찰이. 요는 사실 북한에서는 거의 안 쓰는 말투인가요? 평양 쪽에서나 쓰지 북쪽에서는 여를 절대 안 쓰거든요. 그럼 뭐 합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네, 다나까. 아. 근데 요즘에는 드라마를 보고 너무 따라하니까 오빠야 자기야 하니까 네. 이제는 그것도 하지 말고 여도 하지 말아라. 법을 내놨잖아요. 오빠는 근데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내 친오빠를 오빠라고 부르면 안 되냐. 그렇죠. 오빠를 오빠라고 못 부른다. 그랬더니 친족 관계는 된다. 그러니까 뭐 연인 관계나 혹은 그런 사이에서 오빠는 절대 안 된다. 그걸 하게 되면 감옥에 보낸다.
K-드라마가 해외에도 수출이 많이 되면서 K-뷰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또 핫하잖아요. 북한도 있지요. 미백에 환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라마를 보더니 사실 북한은 이게 피부 마사지 네. 뭔가 이런 게 없거든요. 또 팩 같은 것도 없었나요? 없었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마사지 하는 사람이 생겼고 집에 출장까지 온다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걸 누리는 여자는 최고의 그 호사를 누리는 여자. 그러면 북한 내에서 뭐 로맨스나 그런 영화는 없나요? 드라마나? 북한 영화도 그 로맨스 있습니다. 네, 있는데 천국의 계단처럼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네. 했다간 큰일 나죠. 드라마에서 삼각관계 나오면 이거는 아 그렇구나. 사회주의 생활 문화 양식에 맞지 않고요. 네, 북한의 드라마 로맨스는 좋아하는 여자한테 프로포즈합니다. 하영동무 우리 장군님이 부르는 탄광으로 가서 아름답게 사랑을 하자고. 다 북한의 모든 연애 사랑은 장군님께 충성하는 당의 정책을 받드는 사랑과 연애로 가야지 개인적으로 오빠야 자기야 우리 사적인 감정 이거는 허용이 안 되죠. 이해가 됩니다. 왜 북한 분들이 한국 드라마를 그렇게 재밌게 보시는지. 네. 근데 그 김정은이 72시간이라는 영화를 직접 만들었다고 하던데 혹시 보셨나요? 저는 못 봤는데요. 그래요? 예. 이 72시간이라는 영화를 직접 만들었대요. 저기 지금 어머 세상에. 저 사랑의 불시착이네. 그쵸? 저 너무 아우지가 왔습니다. 어머요. 어머 저 샤워하는 것도 나와요? 네. 몸장 남자도 아니고 여자가 어머 세상에 어째 그러나. 이게 북한에 나왔다고 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근데 김정은이가요? 네. 어머 지놈이 할 거 다 하는구나. 그래서 북한에서 사실 이런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는가 좀 놀랐거든요. 사실은 북한에서 저희가 그 어렸을 때긴 한데 그 감독이 있었잖아요. 그 김정은이가 납치해 갔던 신상옥 최은희 감독. 네네. 그 부부를 데려다가 그때 뭘 찍었냐면 소금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절길 따라 천만리. 근데 거기에 보면 북한 영화에서는 그냥 사랑해 이 정도 끝나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진짜 이게 우산을 착 돌리면서 이게 키스하는 걸로 가거든요. 그거 보고 막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 남조선 놈들이 와서 저런 영화 만드냐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남조선 놈이 아니라 김정은 놈이 만들어서 저걸 욕할 수 있으려나? 와, 김정은이가 뭘 노렸을까요? 본인이 그냥 만들고 싶었던 거 아닐까요? 아니요. 한국 드라마 보고 너무 따라하니까 우리도 한번 만들자 우리 것을. 그래 우리 거 봐라. 예, 사상은 좀 그래도 수령에게 충성하는 사상 가지고 사랑은 이렇게 하라고 만들 거 아닐까.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DVD, CD 가지고 한국 드라마 볼 때 북한이 그걸 다 뺏어가고 어느 날 평양에서 DVD가 나와요. 북한 노래, 북한 드라마 이런 거 둥글둥글 왕감자 노래 담아서 네. 이게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왕감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유행을 했어요. 감자, 감자, 왕감자 뭐 이거죠. 그렇게 부르면 아우지가 한다. 분명히 따라했을 것 같아요. 자, 바깥 사상을 가져오지 말고 우리 사상을 지키면서 우리의 문화를 좀 더 변화시켜보자 라는 의미로 만들지 않았을까. 네. 예, 북한 장교로 있을 당시에 어떤 부대에서 근무를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했던 부대가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아마 소스라치게 놀라실 것 같은데 연평도 포사격 일으켰던 부대, 목함지대 최근에는 어물풍선까지 만들어서 보내는 그 부대에서 제가 종심정찰대대 유사시의 청와대랑 우리 뭐 계룡대 같은 주요 이런 목표물을 타깃으로 저희가 정찰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통신으로 이것을 알려서 포사격을 유도하는 통신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간 군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직도 제가 군생활을 했던 모르스부어 난 낙동강 하는 던던주던던 던주던던 쭈던던던 던주쭈던쭈 이런 바로 이렇게 생각이 날 정도로 네, 오랫동안 군생활했습니다.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군 생활을? 사실 여군들은 제가 입대할 때 만 5년이었어요. 네. 근데 운이 안 좋게 제대 조금 남겨놓고 여군들 10년 해라. 그러면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군부대가 한국으로 치면 어떻게 보면 최전방 아닌가요? 잘하시네. 북한에서도 최전방 맞나요? 그렇죠. 최전년 군단이라고 하고요. 김정일 때부터 저희 사군단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침투하는 가장 제1선에 섰던 부대죠. 그러면 그 제1선에 서는 부대에 자진해서 혹시 입대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배치가 되신 건가요? 사실 북한군은 저기 북쪽에 있는 병사를 남쪽에 갖다 놓고요.
살령과 뭐 고향 생각 없앤다고. 그래서 제 고향은 함경북도인데 황해남도를 일단 왔습니다. 부대 배치받을 때에는 아버지의 힘을 좀 빌렸습니다. 군대 가서 영양실조 걸리지 말아야 되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아버지 저를 조금 그래도 먹고 살기 편한 대로 보내줘라. 그랬더니 사군단 해주 가면 황해남도가 논이 많고 바다가 옆에 있고 서해바다 있고 그렇죠. 영양실조는 안 올 거다. 그래서 거기로 갔습니다. 근데 영양실조는 안 올 거라 해서 아버님이 보내주셨는데 왔습니다. 영양실조. 군부대에서도 영양실조가 오나요? 사실은 제가 대한민국 이 국군부대에 가서 제일 먼저 놀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부대 갔을 때 군인들 보니까 이게 피지컬. 네. 와 이게 이만한 애들이 막 앉아 있는데 갑자기 진짜 딱 드는 생각이 야 북한군 10년 하는데 심자랑하면 안 되겠다. 이 친구들하고 싸우면 지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군대에 나가서 평균 남성 키가 한 1m 58. 제가 1m 67 되는 남자랑 결혼하는 게 제 목표였으니까요. 거기에다가 10년 13년 동안을 군대에서 안 먹여주니까 제대할 때 초등학교 키로 입대한 군인이 그대로 제대를 합니다. 얼굴만 늙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대한민국 국군은 자율배식이 있더라고요. 네. 야, 제가 그 자율배식 하는 거 보고요. 한 50명 밥을 10명이 먹으면 끝난다. 저기는 끝장났다. 그쵸, 막 많이 가져갈 테니까. 안 끝장나더만요. 근데 북한군은 자율배식 없습니다. 다 배식 나와 있고요. 북한 군인들 폭탄밥 먹는 거 아십니까? 뭘 먹는지도 사실 궁금해요. 주로 옥수수 밥을 많이 먹고요. 옥수수를 그냥 갈아서 껍질 가루 같이 얘를 씻으면 안 됩니다. 왜요? 껍질 가루가 씻겨나가니까. 그래서 그걸 그대로 밥을 해서 딱 식사 시간 되면 밥그릇에 밥이 이만큼 올라왔으면 상상하는데 폭탄이 한번 탁 치고 가서 밥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폭탄밥 딱 밥 먹고 돌아 나와서 막 행진하면서 노래 부르면 아, 내 밥이 위에서 어디가 있나 내 배가 왜 이렇게 또 고픈 거야. 네. 그러죠. 사실 장교오셨으면 고위직이잖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가요? 제가 상사인데 어떻게 보면 북한군의 이 군 체계는 병사로 입대해서 의무복무 기간 안에 상사까지 가는 거고 병사로 입대해서 소위 중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 한국에 오니까 제가 상사라고 이렇게 장교 간부 해주는데 사실 북한군에서는 그냥 쫄따구였습니다. 그러면 북한 간부셨던 건 맞죠? 네. 북한 간부가 되기 위한 특별한 과정이나 이런 게 있나? 뭐 대학을 가야 된다던가. 군 안에서 하사, 중사, 상사로 올라가는데 제가 제대할 때 같이 입대했던 동기생들 속에 제가 상사고 중사도 있었고 하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훈련을 좀 더 잘하거나 리더십이 좀 있거나 그런데 여기에 출신 성분이 괜찮을 것 같은 친구 이런 애들을 승진시켜 줍니다. 그러면 이제 상사까지 올라가셨었으니까 출신 성분이 괜찮으셨던 건가요? 북한 내에서는? 저희는 그래도 아버지가 김정숙 교원대학교 교수하셨고 김일성 혁명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또 지역에 있는 조직의 뭐 위원장도 하셨고 어느 날 집에 막내 할아버지가 왔는데 중앙당 간부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노동신문에 부고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아 군대 가서 당원은 쉽게 되겠다. 우리 집안이 평양에 중앙당 간부까지 할 정도면 그닥 나쁜 집은 아닌가 보다. 네. 그냥 그 정도로만 알고 살았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 이렇게 가정집들 보면 한 개 인민반 안에 한 20세대가 살거든요. 네. 그럼 그 세대 안에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노동신문을 보는 가족이 한 3집 정도밖에 없어요. 거기에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집안이었던 것 같은데요? 얘기해 주시는 거 들어보면? 근데 이게 제가 가진 편견일 수도 있는데 북한은 여성이 고위직에 올라가기 특히 군대에서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통신부대도 그렇고 제가 이 북한군에 있을 때 보니까 여군들은 그 안에서 결혼조차 못하게 하고 연애조차 못하게 하고 거의 상위, 그러니까 대위급의 하나는 여기까지만 올라가면 딱 제한을 둡니다. 제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군 전군에 별을 달고 있는 여군이 2명, 3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근데 대한민국은 장군도 하지 않습니까? 많죠. 네. 대령도 하고. 네. 와, 제가 그걸 보고 북한이 굉장히 남존여비 사상 또는 이런 가부장적인 이러한 것들이 체제 안에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는 이제 2부에서 찾아뵐 텐데요. 2부에서는 이소연 씨의 파란만장한 탈북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